이관하의 IT 강의실의 이관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다 점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피벗 테이블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네이버 블로그에 이관하의 IT 이야기라고 하면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질문도 하고 답변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유튜브에서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이름을 박영미라고 쓰고 검색을 하게 되면 그 강아지 그림이 있는 이런 강아지 그림이 있는 그 박영미가 나올 겁니다. 그걸 클릭하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이 구독 신청을 하시고 나면 이렇게 재생 목록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생 목록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엑셀의 한글의 경우에는 ITK 한글 자격증 강의실에 41개의 동영상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엑셀 자격증 강의실엔 33개, ITK 파워포인트 강의실엔 40개, 함수나 기출문제도 각각 준비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중간에 이렇게 보시는 거라면 엑셀 하시고 자격을 준비를 하신 다음 먼저 아주 기초가 없이 하시는 분들은 엑셀 2010 기능편 강의실을 보시는 거고요. 기본적인 사용법 아시는 분들은 엑셀 자격증 강의실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함수 강의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는 여기 ITQ 엑셀 함수 자격증 강의를 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를 보시는 게 순서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질문이 있거나 답변을 받고 싶으신 부분은 여러분들이 구글 플러스라는 데를 찾아 들어가셔서 이구하나의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제 커뮤니티가 나오니까 여기 클릭을 하시고 가입을 하시게 되면 각각의 동영상들과 질문 답변 받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그리고 먼저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10회 A형인데요. 여러분들이 110회 A형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학과명 뭐 이런 거 가입일이 2011년, 12년, 13년 연도별로 그룹이 지정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별표는 가운데 정렬이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평균 일일 사용 시간이 다 표시가 되는지 최대값 정보 활용 비율이 다 표시가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거는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회 A형 먼저 삭제를 좀 하고요. 피벗 테이블을 하기 위해서는 제3작업에서 B2셀을 클릭을 하죠. 그리고 나서 삽입하겠다. 뭐를? 피벗 테이블을. 자, 피벗 테이블로 할 데이터 범위가 어디에 있느냐? 제1작업에서 B4부터 J14 아니죠. J12까지가 내가 피벗 테이블 만들고 싶은 범위다 라고 잡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문제를 살펴보시게 되면 가입일 및 뭐 이런 거 첫 번째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 그룹화하고 병합 가운데 맞춤, 세 번째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고 빈셀 별표, 행의 총합계 지우고 나머지 출력 형태인데 나머지상 출력 형태와 같이라는 게 굉장히 모든 시트마다 중요한 내용이 출력 형태와 같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ITQ 엑셀 자격증 강의에서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전제 하에 아주 기본적인 건 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입일이라고 하는 것은 행 레이블에 들어가야지 되는 거고요. 가입일 언제 행 레이블에 언제 열 레이블에 대한 것은 ITQ 엑셀 강의실 자격증반 강의실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학과명이 들어가죠. 학과명에 열 레이블 들어가고 계산값에는 일일 사용시간 그리고 정보 활용 비율 이렇게 짠 하고 들어갑니다. 다만 일일 사용시간이 평균이죠. 선택을 하시고 값 필드 설정에서 쟤는 평균이다. 그리고
정보 활용 비용은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저것에 대해서는 최대값을 구하겠다라고 합니다. 확인을 그냥 해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러분이 열 레이블 먼저 바꿔줘야죠. 출력 형태와 같이 학과명, 그리고 행 레이블도 가입 1이라고 바꿔줍니다. 그렇게 되면 1번 다 했고요. 가로 2번 조건에 가입일을 그룹화하고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어디를 선택하든 상관이 없으나 규칙성을 위해서 B5셀을 클릭을 합니다. B5셀이 화살표일 때 선택하면 이렇게 되니까 하얀 모습일 때 선택을 하게 되면 B5셀만 선택이 되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룹.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연도만 표시하고 싶어요 라고 연을 선택을 합니다만 이미 월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을 선택하게 되면 잘못 나오기 때문에 월은 다시 한번 클릭해서 없애줘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했을 때 연도만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룹화 끝냈고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 상태 그대로 오른쪽 클릭, 필벗 테이블 옵션을 선택을 하시고 나서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학과명, 식품 가공 뭐 이런 글씨들이 있는 것들은 가운데로 맞추라는 얘기예요. 체크를 해주고 나서 확인을 하게 되면 저 글씨들이 다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는 학과명 괄호 3번이죠. 학과명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고 이 학과명이 행정, 영문, 식품, 가공 순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은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야 된다는 거죠. 행정, 영문, 식품, 가공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빈 셀은 별표 2개를 하시오. 자, 역시나 B5셀을 클릭할 겁니다. 다른 데도 되는데 규칙을 위해서 B5셀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리고 나선 다시 한번 옵션에 들어가는 거죠. 빈 셀에다가는 별을 2개 표시하겠다. 별 2개 들어갔습니다. 행의 총 합계를 지우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원래는 여기에서 이렇게 별표 눌러 레이블이 있는 값 셀 병합부 가운데 맞춤 빈 셀에 별표 할 건지 뭐 할 건지 선택하시고 저의 경우에는 바로 요약 및 필터에 들어가서 행 총합계 체크도 없애고 확인해주면 한 번에 끝나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은 분들은 조건을 일일이 하나하나 따라가는 방법이 실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 익숙해지면 저처럼 한 번에 하시고 익숙해지기 전이라면은 단계 따라가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평균 일일 사용 시간이라고 나와야 되고요. 최대값 정보 활용 비율이라는 글씨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를 클릭하고 써줘도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나오느냐는 거죠. 제 1작업을 갔을 때 11하고 강제 행이 바뀌어져 있죠. 첫 번째 행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 활용 비율도 줄이 바뀌었기 때문에 첫 번째 줄 정보 활용이라는 글씨만 나오는 거죠. 여기다가 그럼 여기다 써면 될까? 1일 한 칸 띄워져 있으니까 한 칸 띄우고 사용 시간 엔터 했더니 되네요. 1일 사용 시간 나오게 되는 거죠. 드래그를 살짝 해서 볼까요? 됐더니 1일 사용시간, 1일 사용시간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최대값의 정보 활용 한 칸 띄워져 있는지 안 띄워져 있는지 보고요. 안 띄워져 있으니까 바로 붙여서 비율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게 되면 정보 활용 비율 다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넓다 싶으면 여러분이 살짝 줄여줘도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다 표시가 되게끔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가 너무 크니까 안 보이네요. 조금만 늘려주고요. 비율 다 나오게 나왔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자, 제가 C5셀부터 잡습니다. C5셀부터 총 합계가 있는 H8셀까지 잡는 거죠. H8셀까지 범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별표가 가운데 있으니까 가운데 정렬을 했어요. 그랬더니 숫자 데이터는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수점 이하 한 자리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내 거는 한 자리 있는 것도 있고 두 자리 있는 것도 있더라.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시냐면 범위를 잡았다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를 하셔라? 표시 형식의 일반에서 회계로 바꿔주세요. 회계로 바꿔주면은 기본 앞에 원표시가 나오는데 일단 원표시 무시하시고요. 소수점이 한 자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릿수 늘림을 합니다. 소수점이 한 자리 나오는 거 확인이 됐죠. 근데 이제는 이제 원표시가 없애져야 되는 거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셀 서식에 들어가서 자, 사용자 지정이 아니라 일단 회계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호를 원표시 표시 안 하겠다, 없게 하겠다라고 선택하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지금 소수 자릿수가 좀 0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게 3.5가 아니라 또 다르게 나오니까 소수 한 자리 유지하겠다라고 선택하고 확인을 해준다면 여기에 원표시도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이 방법 하나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피벗 테이블 80점에서 감점될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는 111회 A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면 지방의 그람도 있고 나트륨의 미리그람도 있고 참치, 소고기, 비빔순이고요. 2에서 4, 4에서 6, 6에서 8, 최소값은 2고 최대값은 8인 거죠. 그리고 별표는 가운데에 있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더라. 그리고 소수점 이하도 없더라. 이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이제 만들죠. 어떻게 해야지 돼요? 먼저 생각하면서 해보시겠습니까? 먼저 뭐를 어떻게 해야지 될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B2셀을 클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은 뭐를 해요? 삽입하겠다. 뭐? 피벗 테이블. 그 다음 어디 가요? 표시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1작업에 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J12죠. 15까지 아닙니다. 12까지 범위를 잡고 확인.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행 레이블에 들어가야지 될 거 지방, 열 레이블에 들어가야 될 거 분류, 값에 들어가야 될 거 제품명, 그리고 평균 나트륨. 이렇게 해놓고 제품명은 개수가 맞고 나트륨은 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얘는 뭐다? 평균이더라. 평균 선택하고 확인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2번을 보면 지방을 그룹화하고, 근데 가로 2번 하기 전에 2번 하기 전에 하셔야 될 거는 열 레이블을 바꿔주는 거죠. 여기는 열 레이블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분류다. 여기는 행 레이블이 아니라 지방인데 가로 열고 그램 써주는 거다. 그리고 나서 개수의 제품명 맞는데 평균은 나트륨 가로 열고 미리그램이더라. 가로 열고 미리그램 써주고 가로 닫고 엔터. 그랬더니 다 나오죠. 근데 칸이 부족해서 다 안 보입니다만 잠시 후에 늘려주면 되죠. 잠시 후에 늘려줄 겁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 지방을 그룹화해라. 자, B5셀을 요 마우스 포인트 아니고요. 까만 마우스 포인트 아니고 하얀 십자가 모양에서 클릭합니다. B5셀 선택하고요. 오른쪽 클릭, 그룹을 하겠다. 시작하는 값이 2다. 끝 값은 8이다. 아까 보여드렸죠. 그럼 여기는 2부터 4, 4부터 6이니까 단위는 2더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아까 110회 할 때는 제가 이제 순서대로 따라하는 걸 했는데, 이거는 이제는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익숙해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오른쪽 클릭하고 데이터 피벗 테이블 옵션 선택을 하죠. 피벗 테이블에서는 항상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후 가운데 맞춤이고, 빈 셀은 문제를 봤더니 별표 하나라니까 별표 하나 찍어주고요. 요약 및 필터 탭을 클릭을 한 다음에 행의 총합계를 지워라. 행의 총합계 표시 안 하겠다. 체크 없애주고 확인하면 한 방에 끝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뭐를 해요? C5셀부터 H8셀까지 범위를 잡죠. 자, 별표는 가운데 들어가야 되니까 홈에 가서 가운데 정렬. 그리고 결과값을 봤더니 결과값에는 뭐 419.5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전에 하셔야 될 거가 뭐냐면, 분류가 항상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류가 참치, 소고기, 비빔이니까 이게 내림차순 정렬이구나. 내림차순 정렬. 그렇게 한 다음에 출력 형태는 어느 정도 비슷해졌어요. 근데 소수점 이하가 없는데 우리 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냥 콤마를 콩 찍으면 이렇게 숫자가 오른쪽 정렬되고 별표는 가운데 정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그램, 미리그램, 미리그램 다 나온 거 확인됐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감점될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거가, 피벗 테이블에서 사용하는 함수가 개수냐 평균이냐 총점이냐 보셔야 되는 거고, 또 이 함수 사용된 이 이름이 뒤에 미리그램이나 줄이 바뀌고 텍스트가 다 표시가 안 되는 게 있다면 그 셀을 선택을 하고 직접 수식 입력줄을 써주면 나머지도 같이 바뀐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 레이블, 행 레이블 바꿔 주셔야 되고요. 소고기 뭐 이런 것들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시는 거는 범위를 여기부터 잡고 가운데 정렬을 해라. 그리고 일단 컴마 찍어서 회계 만든 다음에 소수점 이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만약에 원 표시가 있다면 오른쪽 클릭 셀 서식에 들어가서 원 표시 없음이라고 하셔라. 소수점 이하 한 자리면 한 자리 해도 된다. 여기서 하셔도 된다. 여기에서 한 자리 두 자리 하나, 자릿수를 늘리나 줄이나 똑같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피벗 테이블에서 80점은 무조건 다 취득할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이관화 IT 강의실의 이관화였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